예,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 오늘 첫 치료고요. 2019년에도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또 화평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환자분을 11월 12일 날 첫 치료를 했었네요. 그래서 그때 주로 뇌 기능에 대한 치료를 했었는데 오늘도 그 치료에 의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온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고 오늘은 그것에 대한 치료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환자에 대해서 찾은 것 중에 그 특이한 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우측뇌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인체 해부도를 그때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좌측뇌 쪽이지만 우측에도 동일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또 치료를 해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제가 빨갛게 그림을 구별을 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적인 이름이 right side, superior posterior temporal gyrus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한국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좌측이지만 이분은 우측에 바로 이 부분에 우측 그 다음에 posterior 그 다음에 뒤축이죠. 우측에서 후측에 또 superior inferior가 아니라 상부 temporal gyrus라는 건 축두엽입니다. 축두엽이죠. temporal이라는 것은 우리 그 흔히 말하는 관자놀이 주변에 있는 축두골인데 그 위에 엽이라는 것은 뭐 그런 그 지엽적인 것을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달에 걸쳐서 이 right side superior posterior temporal gyrus 주변에 대한 청소는 다 잘 완료가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찾아낸 것이 그 바로 축두엽 깊은 심부에 다 되뇌입니다. 이거 다 되뇌인데 어떠한 뇌에 손상이 입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밑에 들어가 있는 뇌고 그것을 단면으로 했을 때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궁금해 하실까봐 이 그 축두엽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깊은 부분에 뇌가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상이라는 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하부라는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상과 시상하부는 뇌 깊숙한 곳에 자리한 대뇌 중에 그 아주 중요한 그런 뇌 명칭인데 바로 오늘 발견한 것이 우리 환자분의 우측 시상과 영어로 하면 thalamus입니다. thalamus. 시상 또는 thalamus. 그 다음에 시상하부는 이것도 그 시상의 밑에 있는 뇌다 해서 시상하부인데 영어로는 hypothalamus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부 깊은 대뇌의 중앙쯤 근데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에 좌측과 우측에 귀 바로 뒤편에 여기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치료를 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여러 가지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떠한 이렇게 S자처럼 꼬부라져 있는 그러한 어떤 주파수를 이 사람의 몸에 대변되는 그런 주파수 파동의 형태입니다. 이 주파수가 이렇게 S자로 나선형으로 이 사람의 아까도 얘기했죠? 시상, 탈라머스, 시상하부, 하이포탈라머스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앞쪽에서 본 그 부분이고 이것은 우측 뇌 쪽에 있는 시상과 시상하부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은 굉장히 좀 그 해부학적이거나 또는 유전적인 그런 어떠한 그 치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예, 제가 찾아내서 기록한 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심부, 깊은 곳 대뇌 중에서 시상과 시상하부와 중뇌, midbrain이라고 그럽니다. 부분에 회백질이, 예, 우리 인간의 머리를 해부해보면 약간 좀 어둑어둑한, 그래서 회백질, 그레이 매러라고 그럽니다. 그러한 신경 또는 뇌 부분이 있는데 그 회백질이 성장기 때부터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전적인 요인인데 바로 Y 염색체의 결손으로 일어난 증상들이 라고 나왔습니다. 자, Y 염색체의 손상 또는 결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 환자께는 유전자의 결손에 의해서 이 부분이 쪼그라들었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Y 염색체라는 것은 인간의 염색체 23쌍 중에 22쌍은 일반 상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염색체고 나머지 한 쌍이 성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한 쌍까지 해서 모두 23쌍의 염색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염색체의 성 염색체가 XY로 되어 있고 여성은 XX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분은 남성성을 가지는 Y 염색체의 결손으로 인해서 바로 시상과 시상하부와 미드브레인 쪽에 결손을 일으켜서 쪼그라들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증상들이 바로 그 Y 염색체 결손 때문에 일어난 증상들이 바로 대뇌에서 모든 감각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또한 연산 처리된, 누가 연산 처리를 합니까? 대뇌에서 하죠. 대뇌에서. 네, 대뇌에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게 해부학입니다. 영어로는 basal ganglia라고 그러죠. basal ganglia. 인간의 뇌는 바로 입천장 위에, 입천장이 바로 뇌의 바닥, 마루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뇌기저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basal ganglia라고 하고 한방학에서는 그 basal ganglia 또는 뇌기저핵에 100가지 기가 흘러 들어온다 라고 해서 그 뇌기저핵을 자극시키는 침자리를 백회혈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그 백회혈에서 주로 다른 뇌의 도움을 받아서 연산 처리를 합니다. 연산 처리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인체가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것을 탁 손을 댈 때 그 뜨거운 촉각을 바로 시상이라는 뇌에서 대뇌에다가 딱 정보를 전달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정보를 시상에서 모아서 대통령에게 전달해주는 비서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시상인데, 자, 그러면 뇌에서 딱 보고 어머 뜨거워 하면서 금방 손을 탁 치우는 작용을 하게끔 여기에다가 딱 정보를 줘서 큰일 난다 만지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반사작용으로 손을 딱 치우는 작용을 하게끔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또 시상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상이 일을 잘 해야만 인간의 모든 감각이 대뇌에 잘 전달이 되고 또 대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또 시상이라는 그 브레인이죠. 파트를 통해서 쫙 전달을 하면 그 결과가 우리의 몸으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달 체계인데 바로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보호자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뇌를 중점적으로 좀 치료해 주세요. 어떠한 일을 들어도 그것을 기억을 못해서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 이분이 청년이시니까 이제 삶의 진로를 결정을 또 하셔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도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도 잡으셔야 되는데 바로 뇌에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바톤 터치를 하는 시상이 쪼그라들어서 성장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연락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호자께서 말을 제대로 잘 하신 거예요. 들은 이야기를 기억 못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못 옮김하고 증세를 써주셨어요. 오래전부터 그랬으나 신경을 안 썼다가 이제는 공부와 직업 선택에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저에게 치료를 또 이렇게 의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뻐근해지는 것 같아서 괴로워함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의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가장 그 보호자가 느끼실 수 있었던 것은 들은 이야기를 기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청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시상에서 대뇌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시상이 제대로 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들었는데 전달이 안 되니까 기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증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른 이 환자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감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인간의 교통, 소통의 수단인 청각적인 것에 대한 반응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의뢰를 하셨던 것이고 바로 시상이 결손돼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genetical, 유전적인 소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Y의 염색체의 결손 때문에 일어난 증상들이다 그렇게 나왔고요. Y의 염색체는 남성들이 남성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러한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버지로부터 Y 염색체를 물려받습니다. 어머니로부터 X 염색체를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는 자신이 물려받은 Y 염색체의 결손이 생겼는데 결손된 염색체가 발현된 곳이 바로 할아버지라고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겠지 했지만 시발된 그 첫
발현된 것은 할아버지의 Y염색체가 이미 결손이 됐었고, 그리고 이 환자한테 발현이 심하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시상하부 중매가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환자의 그 부친에 대한 것을 파동을 이용해서 제가 이 아버지께 연결을 해서 봤을 때 아버지는 그것이 잠복적으로 히든 케이스로 갖고 계셨지만 아버지에게는 삶의 지정을 주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때 잠복되었던 Y의 염색체 결손이 다음 세대에서 심화돼서 증세로 나타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부로부터 전달되어진 신의 유전인자 때문에 여기에 요 시상하부 중뇌가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신의 유전인자, 언젠가 제가 또 얘기한 적도 있는데 사이코소매틱, 사이코라는 것은 정신신경을 말하고 소매틱은 신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정신신경적 and 신체적 문제를 동시에 동반하는 그러한 케이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조부께서 이러한 그 Y염색체의 결손을 일으켰는가를 뿌리를 계속 제가 파고 들어가서 봤더니 담배독에 의한 가장 특이한 질병이 바로 Y염색체 결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조부님을 뵌 적은 없지만 손자에게 나타난 질병의 패턴을 봤을 때 아마 할아버님께서 직접 또는 간접 흡연에 많이 노출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의 형태를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직접 흡연이나 또는 간접 흡연에 노출이 되어서 이분의 그 할아버님의 DNA와 RNA가, 요거는 DNA의 그 나선 파동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조그만 테스트 용기입니다. 요것은 RNA의 파동을 가지고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동은 DNA, 핵산이라고 그러죠. DNA 핵산, 또 RNA, 리보핵산이라는 이러한 유전 인자는 특이한 구조적으로 나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꽈배기가 꼬여있는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DNA고, 그 꽈배기 양측이 전부 이러한 유전 인자 또는 염색체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느 일부분이 위 스트랜드, 그러니까 DNA의 어떠한 스트랜드라고 그러죠. 그 줄이죠. DNA의 줄과 그 밑에 있는 줄이 딱 들러붙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난 것이 DNA와 RNA의 구조로 나선형, 힐릭스라고 합니다. 힐릭스. 나선형 구조라는 명칭이 뭐 하여튼 과학적으로 힐릭스 그러는데, 그 힐릭스는 꼭 그 꽈배기가 꼬여 있는 듯이 보이는 게 DNA고, RNA는 한 가지 가닥이 나선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조 자체도 나선형인데 그러한 나선형 구조가 내뿜는 파동도 이렇게 나선형 파동이다, 이렇게 나와서 예, 제가 사실은 오늘 DNA 파동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선형의 DNA의 또는 RNA의 힐릭스라는 모양의 파동도 이렇게 나선형 파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엇을 했는가 하면 모든 담배 독을 싹 다 이분의 DNA, RNA에 담배 독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조부로부터 조부님께 전달된 담배 독이 DNA와 RNA와 이분의 크로모솜 중에서 Y 염색체를 결손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원인들을 먼저 싹 치료를 했고 손상을 입은 DNA와 RNA의 배열을 재배치시키는 치료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파동, 치료 주파수를 이용해서 파동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굉장히 그 일반 의학에서는 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는 일반적인 의사 선생님들은 잘 아직은 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혹은 인간의 양자 파동역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짐작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치료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을 싹 다 이 파동들을 이용해서 DNA, RNA, all kind of 담배독을 클리어하는 치료를 마쳤습니다. 예, 치료를 하기 전에는 물론 이 DNA, RNA의 나선형 파동이 그 어떠한 그 생명 파동이 아닌 막혀 있는 그런 파동을 나타냈었고 그것은 제가 추 테스트를 했을 때 치료 전에는 추가 움직이지 않는 정체된 그러한 생체 파동을 보였습니다. 네, 제가 치료를 다 마쳤기 때문에 바로 핵산과 리보핵산, DNA, RNA의 힐릭스, 나선형 구조로부터 파생이 되는 주파수가 이렇게 다 정상적인 생명활동 또는 생명파동 또는 oscillation of life, 진동이죠. 그것을 회복한 것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 오염된 파손 또는 결손된 DNA, RNA 또는 Y 염색체 때문에 다 쪼그라들었었던 C상과 C상 하부의 자 여기 오른쪽 뇌 쪽이죠. 예, 그래서 모든 원인이 다 제거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쪼그라들었던 C상과 C상 하부와 미드브레인, 중뇌의 회백질이 다시금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 사람은 신생아 물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생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치료를 마쳤습니다. 자, 이것으로 생긴 증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C상에 쪼그라드는 문제로 인해서 생겼던 것이 청각에 대한 인지적인 능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못 듣는 deaf하고는 다릅니다. deaf라는 것은 아예 소리 자체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이것은 들은 소리를 뇌에 전달해서 뇌에서 정보 처리를 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못하는 바로 C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소리는 다 듣지만 뇌에서 그것을 정보 처리를 못하고 또한 그것에 의한 반응을 못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세가 나왔는데 이것은 C상 하부의 결손으로 C상 하부는 하이포탈러머스라고 부릅니다. 해부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하이포탈러머스의 결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종류의 호르몬들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지친 상태로 살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C상 하부는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과 모든 신경 전달 물질 등을
분비하는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대뇌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청각의 그 정보에 바톤 터치만 안 된 것이 아니라 모든 호르몬이나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바로 가스가 떨어진 상태로 또는 트랜스미션 오일이 없는 상태로 차를 운전해야 되는 것처럼 이 삶을 지탱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치료를 마쳤기 때문에 이 시상하부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모든 신체에 호르몬을 내보내도록 명령을 내리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이곳이 명령이 없으면 다른 호르몬샘이 아무리 정상이라 하더라도 대장의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군대처럼, 군인들처럼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힘들었는데 모든 호르몬 또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내보내라는 명령이 회복이 되면 이 몸의 생명 현상이 가스나 트랜스미션 오일이나 엔진 오일을 잘 넣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의 상태처럼 굉장히 생명 현상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우리 그 보호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자, 이번에는 보호자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또는 잘 모르고 계신 또는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히든 증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떻게 찾아냈느냐, 바로 이러한 문제에 관계되는 증세이기 때문에 찾아졌습니다. 자, 숨겨진 또는 히든 또는 나타나지 않은 증세는 그래서 psychological problem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늘 품고 사는 깊은 동경이라고 나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늘 품고 사는 깊은 동경. 이것은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보호자께서도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이코소매틱에 문제를 일으켰다 했었는데, 소매틱이라는 것은 신체가 들은 소리를 잘 기억 못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 하나 일종의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서 지치는 것도 신체적인 문제인데 psychological 문제는 죽음에 대해서 깊은 동경을 품고 사는 것은 psychological 문제고, 그 원인이 바로 엔돌핀 부족증 때문에 그러한 증세가 생겼다 나왔습니다. 엔돌핀은 자생적으로 분비되는 천연 몰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몰핀이라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을 업시키면서 자신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마약 종류죠. 그런데 인간은 자생적으로 몸에서 자연적인 그러한 몰핀 종류를 만들어내고 그 이름을 엔돌핀이라고 불리우는 뉴로트랜스미터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엔돌핀을 분비시키는 것을 또한 관장하는 게 시상하부입니다. 그런데 이 시상하부의 결손으로 말미암아 엔돌핀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자생적인 그 치유되는 또는 기쁘게 만드는 삶의 의욕을 주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삶의 기쁨면보다는 자꾸 안테나의 방향이 죽음 쪽을 동경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은 정신, 신경 플러스 신체적인 문제가 복합된 신체적으로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 신경적인
그 죽음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되는 그러한 히든 사이콜로지를 디벨롭 시켰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미 이제 치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점차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지금 아직 젊으신 청년이니까 점점 그 세월이 갈수록 아주 좋은 삶의 질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진로 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또 이번에 이제 오늘은 뭐 여러 잡다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는데 제일 먼저 무엇인가가 노란 주파수가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침입을 해서 이 환자의 간 경락입니다. 간 경락. 경락이라는 것은 뭐 이제 제가 한의사니까 간의 기운이 흐르는 하이웨이로 말하자면 뭐 하이웨이죠. 간의 경락에 흐르는 그 pathway, 그 길입니다. 기운이 흐르는 그런 통로. 바깥에서 들어온 어떤 기운이 간 경락을 통해서 주로 우리가 그 생식기 부분의 간 경락이 다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나타난 것이 간이 있는 우측의 등 쪽으로 먼저 나타났습니다. 간은 우측 등이나 또는 이 앞쪽에 간은 오장육부 중에 사이즈가 제일 큰 장기이기 때문에 등과 이 우리 갈비통 바로 밑에 이렇게 크게 존재하고 있는데 간경락에서 간으로 와서 또 간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담도 이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일단 제일 먼저 찾아진 것이 정신신경 독소. 자, 즉 뭐 영어로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한의학 및 모든 인체에 관한 그런 의학 공부를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제가 영어로 좀 많이 쓰는데 그 의학적인 용어는 특히나 제가 영어를 같이 붙여 쓰게 되는데 이유가 어떤 때는 한국어로 해도 정확하게 표기가 되지만 저는 영어로 공부를 해서 또 특히 그러겠지만 영어로 된 명칭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어를 섞어 쓰게 되는데 정신신경 독소 즉 neurological peptide of histamine 이라고 나옵니다. 히스테민 우리는 잘 아시죠? 바로 히스테민은 염증을 일으키면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종류의 그러한 이건 뭐 호르몬은 아니고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뭐 neurological peptide 그렇게 나오는데 그 히스테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디에? 바로 간 및 담낭에. 여기가 간이고요. 담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서 사실은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낭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하는데 우리 환자가 바로 그 히스타민이라는 불안 초조를 일으키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히스타민이 여기에 가득 쌓여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분은 심각한 담석증도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러지를 줄여주는 약으로 항히스테민제를 복용을 하지요. 베네드릴. 가장 기본적인 게 베네드릴이라는 것이 히스테민 억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뇌를 샷다운해서 히스테민을 분비하지 못하게. 그런데 이분은 다른 것은 아까 되게 많이 안 나왔는데 이 히스테민만 잔뜩 나왔습니다. 바로 아까 시상하부가 히스테민도 역시 이걸 분비하게끔 만드는데
얘가 오작동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그래서 히스타민만 잔뜩 해서 간과 담에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럴 때는 밤마다 잠을 못 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밤에 잠자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증세는 밤마다 잠 못 들게 만드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hidden psychology. 하여튼 제가 영어를 또 썼네요. psychology는 정신신경독인데 psychology 신경증입니다. 신경증. hidden은 굉장히 깊이 잠복되어 있다 그 뜻이고요. 그럼 정확하게 어떠한 신경증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봤더니 ADHD를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잠을 잘 때만 발현이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ADHD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집중력 저하증인데 ADD는 조용하면서 집중을 못하는 것이고 ADHD는 뇌가 끊임없이 굉장히 분주하게 그냥 뇌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산만해서 집중이 안 되는 그러한 학령 아동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거든요. 집중을 못하는데 굉장히 분주해요. 머리가. 그래서 그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ADHD 아동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나 주변을 굉장히 어지르고도 어떻게 정리정돈도 안 되고, 근데 또 천재들한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굉장한 특별한 뇌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굉장히 부산스럽고 수선스럽고 그런 병도 일으키는데 이분의 경우는 그 ADHD의 뇌파가 밤에만 주로 불안 초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불안 초조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이 안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ADHD의 뇌파가 또는 그러한 사이콜로지가 생겼냐 하면 너무 재밌는 게 부정적인 뇌파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히스타민만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뇌파는 또 무엇인가? 오늘은 굉장히 치료한 것은 별로 없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인간 생명에 또는 정신, 영에 대한 모든 기전이 오늘 총 다 나오는데 제가 그러면 베타파 때문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뇌파, 즉 베타파. 사람의 뇌파는 크게 4종류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자, 뇌파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4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알파파는 지금 말하는 부분은 여러 다른 학설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저의 테스트에 의해서 제 용어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